그러면 계속해서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는 일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일하는 부모 간담회를 열어 워킹맘에게 정책 제언을 들은 정부. 복직을 해서 회사를 다닐 때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개인 연차를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개인 연차 사용이 사실 조금 턱없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자녀 육아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남아있는 자녀 육아 기간을 좀 가정보육을 쓸 수 있는 연차로 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일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이후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이 육아휴학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 상한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은 무이자 대출과 공제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민간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그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서 민간까지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행됩니다. 가족 친화 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 사업장이 유예 대상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인구 비상대책 회의에서는 청년의 조기 사회 진출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노동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